예, 이제 인공지능 주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주요 기술. 여기서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퍼셉트론과 심층 신경망 요거,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금의 현재 딥러닝에 가장 크게 발전에 이제 공헌한 CNN이라는 기술을 볼 거예요. 그래서 CNN은 공간 해석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영상 인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탁월한 기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 해석에 탁월한 RLN이라는 기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겐이라는 기술, 가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예요. 창조 신경망,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이란 뭐냐? 그래서 인간의 뇌세포 메커니즘을 모방한 퍼셉트론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세포 돌아가는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기계적으로 구현한 게 이제 퍼셉트론이에요. 그래서 퍼셉트론을 통해서 신경망을 고안했다라는 거죠. 퍼셉트론이 여러 개로 연결이 되면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이올로지컬 뉴런이에요. 사람의 뉴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냅스들을 통해서 이제 자극이 오면은 신경 세포에서 그 자극을 모읍니다. 모아서 어떤 일정한 크기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요. 그래서 어떤 일정 신호 레벨보다 크면은 그 다음으로 보내요. 그래서 축삭돌기로 보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음 뉴런으로 또 연결이 돼요. 시냅스로 또 연결이 돼서 시냅스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요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합친 다음에 신호 레벨의 어떤 고절을 보고 축삭동기로 돌기로 보낼지 안 보낼지를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된 거, 뉴런들이 쭉 연결된 게 바이올로지컬 뉴런, 신경망이에요. 인간의 신경망이죠. 사람, 그 동물의 생명체의 신경망이죠. 이 뉴런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본따서 만든 게 이제 퍼셉트론이다. 퍼셉트론이 트론이다 그러면 이제 기계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영화 트랜스포 보면은 무슨 트론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퍼셉트론. 그래서 이제 이 뉴런을 퍼셉트론으로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입력 신호가 있으면은 그 입력 신호들이 쭉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일정한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가중치를 곱해줘서 합쳐요. 합친 다음에 이 합친 값이 어떤 일정 크기 스레숄드, 이 문턱 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요. 그래서 이 문턱 값보다 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보내줘요. 그게 이제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이제 보내줍니다. 요게 여기에 있는 이 뉴런과 한 유닛과 이제 같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땄다. 그래서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제 똑같이 해석하는 걸 경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유사하게 구현했다고 해서 이거를 퍼셉트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형식들이 뒤에서 이제 똑같이 다 사용이 돼요. 퍼셉트론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입력 신호에 가중치를 곱해서 합쳐주고 어떤 스레숄드 문턱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서 보낼지 안 보낼지를 활성화 함수로 결정해주는 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망은 이 퍼셉트론을 연결한 거예요. 쭉 연결한. 망은 이제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퍼셉트론을 연결한 게 신경망이다. 뉴럴 네트워크다. 그래서 심층 신경망은 이 신경망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신경망. 그래서 심층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신경망을 매우 깊이 열층으로 쌓은 것. 다시 말해서 퍼셉트론을 좀 쌓으면은 그게 심층 신경망이다. 좀 깊이 쌓으면은 심층 신경망이다. 그래서 신경망과 심층 신경망을 서로 이제 겸용해 가면서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퍼셉트론과 이제 신경망. 그래서 신경망은 이제 심층 신경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런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이제 퍼셉트론도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퍼셉트론인데 이걸 이렇게 신경망으로 이제 만든 거죠. 신경망으로 만들었으면은 이게 이제 신경망인데 신경망은 이렇게 용어를 구분합니다. 입력 계층에 있는 걸 입력 레이어, 인풋 레이어라고 그러고 출력층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를 히든 레이어라고 그래요.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도 하죠. 히든 레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요약해 보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퍼셉트론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입력 신호들을 더하는 거죠. 더해서
물론 이렇게 문턱값에 따라서 다음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를 이제 결정하지만 입력 신호를 기본적으로 이제 더하는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도 요거와 동일하게 더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요.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게 더하는 거예요. 결국은 입력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입력 이미지에 커널이라는 거를 둡니다. 더하는데 그냥 무작정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커널을 이렇게 패치 형태로 이렇게 붙여요. 붙여서 이거 붙여가지고 겹쳐지는 부분만큼 서로 곱합니다. 아까 전에 이 퍼셉트론도 어떻게 했죠? 입력 신호들을 가중치를 곱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 입력 인풋 값에다가 커널이 가중치예요. 이 가중치를 이렇게 겹쳐지는 것만큼 곱해요. 0 곱하기 0 하고 1 곱하기 1,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해서 더합니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이제 19가 나오죠. 19를 여기다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옆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1, 2, 4, 5랑 0, 1, 2, 3이 이제 겹치죠. 그래서 그거를 더해주면은 25가 나와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했다 이제 밑으로 갑니다. 3, 4, 6, 7과 0, 1, 2, 3이 겹쳐지고 겹쳐지는 만큼을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은 37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겹쳐지는 부분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4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이 커널을 통해서 원소별 곱셈들을 더하는 연산이다. 더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중치끼리 곱해가지고 입력 시도를 가중치에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옆으로 아래로 이동하면서 이걸 이제 반복 수행하는 거다. 이게 컨볼루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좀 일반화를 시켜서 볼게요. 이제 이 자료는 CS231N이라는 스탠포드 유명한 인공지능 강의인데 거기서 이제 강의 자료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세 채널이에요. 이 32 바이 32, 32, 3 써 있죠. 32는 가로가 32, 세로가 32, 그 다음에 채널이 3개다. 채널이라는 거는 그 차원이 3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채널이 기본적으로 3개예요. 그,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빛의 삼원색 뭐 이런 거 배웠죠? 빛의 삼원색. 그래서 RGB. 그래서 R 빨간색, G 그린, B 블루. 이 세 가지 색상이 합쳐져서 색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채널은 이 RGB 세 가지 색깔입니다. 그 세 가지 색깔에 대한 채널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 바이 32 바이 3 요걸로 이루어진 차원 이 데이터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은 요거에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이 채널은 똑같이 3차원으로 3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컨볼루션 필터 가중치죠. 요거 채널은 3개고 크기는 이제 패치 형태니까 좀 작은 형태 5x5 혹은 뭐 3x3으로 되기도 하고 7x7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5x5 필터로 만약에 덧댄다 그러면은 이렇게 덧대 가지고 겹쳐지는 부분만큼을 곱해서 합산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가중치니까 W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는 요거는 이제 2차원 채널이 하나였는데 요거는 이제 채널이 3개라서 이제 3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 채널, G 채널, B 채널에 대해서 각각의 겹쳐지는 숫자만큼을 곱해 가지고 더해 줍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나오고요. 그걸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이동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한 칸씩 이동할 수도 있고 여러 칸씩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해서 곱해지는 부분만큼은 겹쳐지는 부분만큼을 곱해가지고 더해서 새로운 숫자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이 숫자들을 이으면은 요거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출력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칸씩 이동을 한다면은 28 x 28로 조금 차원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기 만약에 5니까 5칸이잖아요. 5칸인데 이게 이제 쪽쪽쪽쪽쪽쪽 가다 보면은 이게 차원이 이제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중심값이
여기서부터 한 두세 칸 이동한 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두세 칸 이동한 것까지 그것만큼 갈 거잖아요. 그래서 두 칸 빼면은 32에서 네 칸을 빼게 되는 거니까 28이 나오는 거죠. 28 밑에도 28. 그리고 차원은 하나가 나오겠죠. 이 필터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값이 차원 하나인 결과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값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이렇게 쭉 이으면 어떻게 된다? 28바이 28바이 숫자 하나니까 1차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필터를 새로 하나 만들어요. 새로 또 다른 필터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수행하면은 맵이 하나가 더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필터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출력 필터의 개수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약에 6개를에 대해서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 맵이 6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컨버전 쭉 하면 이제 6층이 나온다. 그래서 6개의 필터에 대해서 동일 과정을 수행한다면은 6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컨버전을 하면은 이제 이 퍼셉트론에서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퍼셉트론에서 보면은 이렇게 합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합산한 결과값에 어떤 문터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지 말지를 결정하죠. 이걸 이제 활성화,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거를 이제 합니다. 요 결과값에 대해서 활성화 함수, 특히 이제 렐루라는 합성화 함수를 거치면은 불필요한 값들이 제거가 돼요. 아까 전에 퍼셉트로는 예를 들어서 0보다 큰다든지 뭐 1보다 크다든지 1보다 크면은 넘기고 1보다 작으면은 안 넘긴다. 뭐 이런 기준이 있다고 치면은 1보다 작은 값은 무시할 만한 이제 작은 자극 신호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가지를 치는 거죠. 제거를 하는 것처럼 어떤 불필요한 신호를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이 컨볼루션을 통한 거를 렐루 이런 활성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신호들을 제거할 수 있다. 렐루에 만약에 렐루에 이제 그 신호 그 활성화 함수 패턴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실제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0보다 작으면은 0, 0보다 크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입력 신호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1이다. 1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 결과 값이 0보다 작으면은 다 제거를 하고 0보다 크면은 그 값을 그대로 출력을 시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 값에 렐루를 취합니다. 이 컨볼루션 이 전체 모듈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렐루를 취하고 거기다가 다른 또 컨볼루션과 렐루를 취합니다. 그럼 32바에 32 렐루 취하면은 28바에 28이 되고 거기다가 또 컨볼루션과 렐루를 취해서 24바에 24로 줄어들겠죠? 4씩 빼지니까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씩 빠지니까 28이 되고 여기서 두 칸이 빠지니까 네 칸이 빠지니까 24바에 24가 되고 그리고 출력 필터의 개수를 만약에 10개라고 했다. 그러면은 15 이렇게 형성이 설정된 홈키트 액세서리가 되겠죠. 하나도 없. 네. 그래서 요 컨볼루션 과정은 이렇게 입력 32바이 32바이 3개의 채널을 컨볼루션과 렐루를 취해주면 28바이 28바이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채널이 6개면은 6개가 나오고 그거를 다시 똑같이 컨볼루션 렐루 요거를 취해주면은 24바이 24가 나오고 이런 필터를 10개를 가지고 하면은 이 출력 채널의 개수가 똑같이 10개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 요거를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러 층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 수행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값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값이 많아서 우리가 결국 이 컨볼루션으로 최종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는 뭐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분류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가 고양이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강아지 이미지인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데 아직도 데이터가 그걸 판단하기엔 최종적으로 두 개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런 클래스 개수만큼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값이 많죠. 이 값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제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압축을 해주냐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압축해주는 방식, 풀링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해당 출력 값들을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수월하도록
풀링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줄여주는 겁니다. 풀링이 뭐냐면은 뽑는 거예요. 그냥 샘플링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4x4의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씩 덧대 가지고 이 네 개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만 뽑는 게 맥스 풀링입니다. 풀링이라는 거는 샘플링, 뽑는다는 뜻이고, 맥스라는 거는 그 뽑는 기준이 최대값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x4의 입력 이미지를 2x2 필터로 씌웠을 때, 이렇게 2x2로 씌웠을 때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뽑아내는 걸 이렇게 풀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뽑고 옆으로 이동해서 이 중에서 또 뽑고, 그러면은 뭐가 제일 커요? 8이 제일 크죠? 그래서 8을 뽑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여기 중에서 제일 큰 거는 3이니까 3이 뽑히고,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4니까 4가 뽑히고. 그래서 맥스 풀링을 하면은 그 크기만큼 크기가 확 줄어들어요. 그 필터의 풀링의 필터의 크기만큼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하면은 값이 이렇게 뽑힌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연산에다가 요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224바이 224바이 64 채널이다. 그러면은 2바이 필터로 풀링을 하면은 224바이 224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112바이 112의 출력 채널 개수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확 줄여주는 거를 이제 풀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풀링을 넣으면은 반씩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확 이제 줄어들여서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온 값을 그거를 이렇게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취해져 가지고 최종적인 확률 판단을 하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입력 값을 최종적인 이제 그렇게 컨버전을 취해서 나온 값을 그 출력 값을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취해져 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출력을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그 확률화하는 거예요. 확률화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의 개수가 3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클래스의 확률이 70%고, 두 번째 확률이 20%고, 세 번째 클래스의 확률이 10%다. 그래서 세 개를 합치면은 1이 돼야겠죠. 100%.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첫 번째니까, 첫 번째 클래스가 만약에 개다. 그러면은 어떤 입력 이미지는 개다라고 이제 판별이 되는 거죠. 세부적인 동작은 뒤에서 이제 CNN 뭐 그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확률 값을 가지는 클래스를 인식 결과로 출력을 해줍니다. CNN을 하면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CNN은 어떤 입력 이미지에서 이렇게 컨볼루션과 렐루를 통해 가지고 점점 크기를 줄이고 채널을 늘리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채널 개수를 여러 개로 해서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요거를 풀링어를 통해서 확 줄여주고, 그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그 입력 값을 통해서 그 힌트가 되는 요 우리의 이제 후보군이 되는 클래스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 클래스를 뽑아준다. 제일 확률 높은 클래스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뽑아준다. 라는 게 전체적인 이제 CNN의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CNN은 학습을 하는데 어떤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냐면은 요 컨버전 필터 값을 학습을 해요. 요 필터 가중치 있죠? 가중치 값들 인식이 잘 되도록 요 필터 값을 계속 수정을 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이제 CNN의 학습 과정이고 동작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좀 쭉 이으면은 컨볼루션 렐루 풀링, 컨볼루션 렐루 풀링, 컨볼루션 렐루 풀링. 이게 기본적인 CNN의 어떤 모듈이에요. 그래서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자동차인지 트럭인지 비행기인지 뭐 비행기인지 말인지 이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 클래스로 이렇게 가중치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인 확률을 도축해서 그 확률이 제일 높은 거를 해당하는 클래스로, 이 이미지가 속하는 클래스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 요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다, 모듈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동작 원리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입력 신호들을 더하고 요약해서 마지막에 확률 값을 구해서 판단하는 거다. 이게 이제 CNN의 동작 원리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의 뇌 뉴런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수학적으로 우리의 뇌 뉴런 그 퍼셉트론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은 입력 실험 뉴런에서 이제 요 축삭돌기 있죠. 축삭돌기에서 들어오는 거를 시냅스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셀 바디 있죠. 세포체에서 합산을 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액손 그 최종적인 이 값으로 이제 활성 함수를 통해서 어떤 신호값보다 크면은 통과시키고 아니면은 이렇게 죽이는 형태로 해서 출력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요게 이제 이 컨버전 모듈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요 한 값은 유의할 거는 요 한 값은 요약한 값이죠. 이 전체적인 이 필터를 덧대 가지고 곱해 가지고 더해진 값을 이렇게 요약해 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값은 요약해 준 거니까 앞에 있는 이미지에 어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신경도 이렇게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쭉 연결이 돼 가지고 합쳐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요약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건지 판단할 수 있게 우리의 뇌 뉴런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출력층들을 보면 입력 이미지는 분명히 이렇게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미지인데 중간에 컨버전 필터들을 거치다 보면은 이 이미지들이 이 강아지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점점 추상적인 이미지로 알 수 없는 하이 레벨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CNN 중에서 유명한 모델인 VGNet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형상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형상화가 된다. 특징적인 거는 이제 처음에 어떤 강아지 입력 이미지를 넣으면은 저 차원에서는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 강아지의 어떤 특징적인 거를 잡을 수 있게 어떤 이 형태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점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이미지로 복합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각 출력의 액티베이션 활성 함수를 거치면은 그 값들은 특정 입력 형태 패턴, 뭐 움직임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색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도록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 가로로 좀 돼 있죠. 어떤 거는 세로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가로 이미지에 반응하도록 이 필터들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 세로 이미지에 반응이 되도록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형상화가 돼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파란색 성분이 있는지 그 성분을 이렇게 뽑아낼수록 이제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떤 거는 이제 빨간색 이미지가 들어있는지 빨간색 이미지가 들어있으면은 요 필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서 높은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가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여러분들은 배우실 수도 있고 코릴레이션이라는 것과 비슷해요. 코릴레이션 어떤 유사도를 보는 건데 요 필터와 요 이미지의 유사도를 보는 거예요. 파란색 이미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파란색 이미지와 얼마나 유사하느냐 그렇게 이제 필터별로 각 기능들을 분배를 해서 그 활성화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움직임, 각도, 질감, 색상이 이런 거예요. 색상, 파란색 색상, 그 다음에 질감, 가로 질감, 세로 질감 이런 거에 대해서 각도도 마찬가지고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게 강아지 이미지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요 가중치 필터, 컨버전 필터들을 학습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디자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인식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이 필터들을 전문가들이 뭐 이거를 디자인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눈썹 필터, 뭐 코 필터, 입술 필터, 얼굴 윤곽선 필터들을 특징을 우리 전문가들이 관찰을 해가지고 필터들을 직접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가면은 그 수많은 입력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필터를 사람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학습이 되도록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도록 설계가 된 게 최근에 이 딥러닝의 최종적인 연구 결과물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CNN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RL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LN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리커런트라는 거는 순환이라는 뜻이야. 순환. 그래서 순환하는 신경망인데, 자, 이거 간단한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가나다라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는 아주 굉장히 익숙하죠. 가나다라마 바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어떻게 돼요? A, B, C, D, E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패턴이죠. A, B, C, D, E, F, G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바와사, F, G가 이렇게 우리는 알아맞힐 수 있는 거죠. 이 앞에 이 힌트들을 보면. 근데 만약에 이걸 앞에 있는 거를 거꾸로 해봤어요. 하, 파, 타, 카, 차.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ABC 알파벳에서 Z, Y, X, W, V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쉽지 않죠?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서부터 Z까지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A, B, C, D, E, F, G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고 이것도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 이렇게 아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같은 문제인데 거꾸로 하면은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순서대로 가면은 쉬운데 거꾸로 하면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방금 저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해당 단어의 바로 전까지 이렇게 찾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은 순서로 학습하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순서로 학습해요. 순서로. 어, 그 사람은 우리 인간은 특이하게도 요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순서에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습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신경망 기술이 RLN이라는 거예요. 이 RLN은 이 순서, 시퀀스 형태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RLN은 순서를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 앞에 CNN은 어떤 공간의 특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RLN은 순서를 학습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RLN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입력이 있으면 이 입력을 정보를 요약해주는 이 세포체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출력층들이 있고 중간이 히든이죠. 히든이고 이게 출력은 이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입력이 출력으로 가고 중간 상태가 H로 나가고 그리고 이게 가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정보가 요약이 돼서 그 다음 출력으로 나가고 요게 있는 상태를 중간 상태를 보면은 요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은 가를 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나오도록 학습을 하고 나를 넣으면은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넣으면은 다가 나오도록 이제 학습을 하고 다를 넣으면은 라가 나오도록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나왔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 되면은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순서들이 요게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 가나다, 라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는 가나다라 바바사 해서 여기 끝에는 이제 하가 나오도록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중간에 이제 마가 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바가 나오도록 이제 자동적으로 이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요 RLN 순환신경망은 순서의 패턴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RLN은 이런 순서에 기반한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다양한 형태로 연결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런 언어 쪽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기술들이 나오게 돼요. 패턴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1대1 구조가 될 수도 있고 1대 n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개로 출력이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이거의 대표적인 활용례가 이런 거예요. 사진을 넣었는데 사진의 특징을 보고 순서적인 특징을 보고 단어를 뱉어내게 출력이 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토익이라든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듣기 평가할 때 그림을 보고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한 소녀가 뭐 샌드위치를 먹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미지가 맞는지 이렇게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을 넣으면은 단어로 뱉어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원투매니의 한 형태고 그 다음에 매니투원이라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들을 쭉 넣어주면은 이 매니투원 해서
여러 개의 단어를 넣어주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 감성 점수를 뽑아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성격의 글인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대선이 뭐 한창인데 어떤 입력 이미지가 입력 글이 아티클이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담는지 부정적인 기사를 담는지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매니 투 매니 이런 식으로도 도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입력이 되면은 또 다른 단어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언어 번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넣으면은 한국어가 번역이 돼서 나오게 한다든지, 한국어가 넣으면은 영어가 번역이 돼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입출력 패턴을 조직을 해가지고 순서 정보에 기반해서 다양한 언어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투맨이에요.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이 사진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은 매니투어는 어떤 아티클이라든지 댓글을 통해서 이 댓글이 해당하는 글이 뭐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어떤 감성을 분석해서 뱉어낼 수 있기도 하고, 매니 투 매니는 이제 번역해 주는 거죠. 영어가 들어오면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RLN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CNN, 그 인공지능 신경망의 대표적인 기술 CNN과 RNN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 창조에 관련된 개인 기술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 창조에 대한 건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조란 뭘까요? 창조란 우리가 뭐 창조라는 거는 뭐죠? 뭐 그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노래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없는 거,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세상에 없는 거. 근데 진짜 그렇게 세상에 없는 거를 창조라고 할까요? 만약에 음악을 작곡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누구도 작곡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작곡을 하면은 듣기에는 좀 그렇죠. 어떤 전문가들이 작곡한 거랑 우리가 작곡한 거랑, 우리도 세상에 없는 노래는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그 음들을 배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듣기에는 좀 그렇죠. 다시 말해서 뭐 화성하게 입각해서 듣기 좋은 그런 패턴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박자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이 없으면은, 그 규칙을 모르면은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있는데 듣기에는 좀 그렇죠. 자, 듣기에 좀 그렇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이해를 수반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창조라는 거는 세상에 없던 걸 만들길 만드는데 사람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를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세기의 아주 유명한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내가 창조할 수 없는 거는 이해할 수도 없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거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대우명제 배웠잖아요. 이거 역 해가지고 바꿔주는 거.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창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창조란 이해를 수반해야 된다. 이런 말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동작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컨셉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제너레이터라는 신경망이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신경망이 있어요. 제너레이터는 생성자,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애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만들어진 게 이해를 수반하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애예요. 예를 들면은 위조 지폐범이 있어요. 위조 지폐범이 지폐를 만들어요. 지폐를 만들면은 얘가 진짜 지폐인지 위조 지폐인지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얘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건 가짜야, 가짜야, 가짜야.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얘는 이제 학습을 하겠죠. 이렇게 만들면 걸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데이터를 보면서 이 피드백을 보면서 더 진짜 같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얘가 가짜야, 가짜야, 가짜 하다가 진짜 같아. 그래서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구분 못하는 상태까지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상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는 정말 진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진짜처럼 진짜 같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자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식별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경쟁하면서 데이터를 진짜같이 만들어내는 과정,
간을 요약하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와 식별자 간의 상호 적대적 경쟁으로 학습해서 AI가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게 이제 간의 동작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은 뭐 볼 수 있는데 요 보면은 이 데이터가 그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 얼굴이 있는데 정말 진짜 같은 사람 얼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 링크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진짜 같은 가짜 얼굴인데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의 사람 얼굴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같은 사람 얼굴을 만들어내요. 이런 거가 이제 간의 이제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의 대표적인 기술 CNN과 RNN과 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